120 다산콜재단의 서강숙 민원관리부장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20 다산콜재단 민원관리부장 서강숙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서 바로 쓰는 특이민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120 민원관리 부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전국에 유일무이하다라고 독보적이다라고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민원관리부는 특이 행위로 인해서 현장에 효율적인 상담 운영을 저해하고 또 신속하게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 민원관리부에서 전담하여 응대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단연간 1,200명가량을 저희가 전담하고 있었는데 26년 1월에 올해 1월이죠. 새로운 지침을 정립하면서 1,000명가량으로 지금 약 200명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전략을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이 특이민원을 어떻게 범위를 확대했는지와 그 확대된 범위의 절차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그리고 현장에 적용한 사례, 그리고 120이 선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 보호에 앞설 수 있었던 정말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자리를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11월 20일에 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감정노동보호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게 저희가 어떤 설문을 했었을 때 현장에서 어떤 사례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을 때 성희롱이나 욕설, 폭언보다 오히려 짜증, 트집 잡기, 그리고 장시간 통화 등이 오히려 힘들다라는 그 사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저희 120이 이런 선도적인 감정노동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산콜재단은 죄송해요. 제가 물 좀 잠깐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거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2012년 6월에 이미 성희롱이나 욕설에 대한 악성민원 대응 지침을 하고 경고 후에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미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또한 억지주장이나 장시간 통화를 하는 하소연, 그리고 행정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빠르게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2024년 10월 29일에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대응 지침을 발표하면서 폭언, 폭행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었고, 또 장시간 민원에 대해서 20분 경과 시 종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욕설, 협박, 성희롱 상황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컨퍼런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진행했냐라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도적, 법적으로 이런 악성행위의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보자. 아까 말씀드린 짜증이나 고성, 반말도 분명한 감정피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고, 정말 놀랍게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15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이 발제한 내용을 정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이렇게 보호 조치가 4가지였던 부분이 7가지로 확대가 되었어요. 특히 두 번째를 보면 반말, 고성, 욕설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성희롱 같은 경우도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안타까운 공무원의 사망 사건 때문에 이런 감정노동 종사자의 개인 정보나 신상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해서 유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16조에 보면은 보호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호 조치에는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에 120은 도대체 어떻게 휴식권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역시 단순히 휴식권 보장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보호 조치로 연 24시간의 감정노동을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매뉴얼을 만들자라는 게 마지막 목표였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1월에 특이민원 처리 업무 지침으로 정립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받아보신 그 매뉴얼에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민원관리부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럼 확대된 범위를 어떻게 지침으로 정립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 성희롱, 폭언, 욕설, 장난전화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으로 정의하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단 설립 이래 44명을 고소를 해서 거의 95% 이상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업무 처리 불만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억지 주장, 장시간 하소연의 경우에도 강성 민원으로 규정을 하고 저희 민원관리부에서 전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있는 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건입니다. 짜증이나 트집, 비협조적인 태도는 무례한 태도로, 그리고 과도한 보상이나 인사조치나 지속적인 기관장 통화를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은 과도한 요구로 신설을 하는데요. 해서 저희가 이 역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선 악성 강성과 주의 민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악성 강성은 그 상황에서 빨리 상담사에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빨리 경고하고 종료하는 게 목적인 반면 주의 민원이라고 한 무례한 태도나 과도한 요구는 시민의 업무 처리 불만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에게 공감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해서 도저히 상담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때는 더 이상 상담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120을 믿고 신뢰하고 연락을 주신 시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자라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1월달 지침 적용 후에 어떻게 민원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추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동월, 1월, 2월, 3월을 보면 물론 이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시면 아래 악성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줄은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악성 민원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우리 직원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지침 적용이 보여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민원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의 차이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월 달에는 특정 1인이 265건에 조금 과도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새로운 지침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하고 종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작년부터 약 13개월 동안 2,497건의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민원 내용이 한 번에 5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 50건을 다시 똑같이 넣어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엽기 떡볶이 안에 소시지 어묵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감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행정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이렇게 장기간 다량의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부모로서도 어떻게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계속합니다. 쓰레기보다 못하다, 없애라, 치워달라. 이 부분은 공무원에 향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과격하다 하더라도 민원 요지가 모호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저희가 과연 접수하는 120이 이 민원을 제재를 하고 민원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거는 우리 권한에 넘어서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 적용에 이 민원이 스마트 불편 신고로 들어오다 보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일방적으로 접수하면 그대로 구나 시청으로 접수가 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어려웠던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이민원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부분을 지침으로 반영을 해서 특이민원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이 민원이 행정처리가 타당한가? 이 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고 방해하고 있다. 다른 시민을 위해서는 제재를 하고 종결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처리 결과를 서울시에 공문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에서 스마트 불편 시스템으로 차단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사가 불필요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장시간 통화 기준인데요. 앞서서 저희는 2012년에 이미 장시간을 하소연이라는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시간에 관계없이 서울시와 무관한 업무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시간과 무관하게 자제 요청을 하고 종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에 정부에서 2시간 내로 20분 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20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20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복되면 다른 시민의 응대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분이 넘었을 때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상담이 어려우니 전화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종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시간 민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아랫부분이 장시간 통화 시간입니다. 평균 27분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과 지침 적용 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이미 120은 이 지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 다만 이제 3월 달에는 급격하게 건수가 늘었어요. 이거는 외국어 상담이, 외국어는 통화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자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의 이슈, 저희 서울시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이런 이슈 때문에 통화량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요새는 외국인이 일반 관광뿐만이 아니라 100군데 가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이 즐기는 것도 같이 즐기고 있다. 서울 시민이 즐기는 거 같이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 이건 좀 긍정적인 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시간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통화 건수를 줄여서 저희가 상담사가 좀 무리하게 통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상담 제한이라고 함은 전화를 차단하는 거예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전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전화 차단을 무조건 하루만 했습니다. 성희롱이든 욕설이든 강성민원이든 무조건 하루만 했는데 좀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까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50%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희롱은 30일, 악성행위는 7일, 강성행위와 비록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주치 상태로 들어와서 계속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주치 민원에서도 깨실 때까지는
특호를 받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해서 많이 줄었던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0이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이민원 같은 경우 범위를 조례에 맞춰서 확대해서 사전 예방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채널별, 상담 채널별 맞춤 대응 체계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요. 고질 반복 민원을 통제함으로써 상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악성 민원 통제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법적 대응으로 악성 민원을 근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의 우리 120의 노력이 단지 120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감정노동 보호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도적인 어떤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단지 공유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